지난 26일 늦은 밤 광주광역시 방림지구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왜 자신을 찾느냐고 다짜고짜 묻는 남성. 경찰은 이 목소리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최근 주차된 차량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고 도망간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본호를 조회해서 남성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남성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차량에 연쇄적으로 지금 불을 질렀다는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김서영 기자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시작은 지난 23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였습니다. 소방이 출동해서 불은 곧 진화됐지만 사진에서 보다시피 경차 한 대가 완전히 전소돼 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한밤중에도 광주 백운동의 한 도로변에서 흰색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CCTV에는 한 남성이 옷가지에 불을 붙이더니 승용차 아래로 던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지만 지나가던 주민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한밤중에 차량 화재가 이틀 연속으로 잇따르자 고의적인 방화를 의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요. 정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경찰이 금방 용의자를 특정을 그렇죠. 했다고요? 방화 범죄의 특징은 뭐냐면 방화는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뭐 예컨대 뭘 붙이고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봤을 때는 일단은 관내에 이 광주 일대에서 지금 찾아냈고요. 이제껏 방화 범죄를 하는데 이 방식이에요. 비닐봉지에 이제 옷가지 같은 걸 넣고 불을 붙인 다음에 자동차를 방화하는 방법. 네. 이 방법의 어떤 사람을 이 김 씨를 한 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제껏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 보니까 그 사람은 없긴 한데 불탄 차량 밑에 베개 같은 게 나왔던 거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용의자라고 특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이렇게 이제 용의자를 특정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승용차에 불이 나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봉선동이 불났고 백운동이 불났고 이번에 이제 26일 날 오후 10시 43분쯤에 방림동이에요. 방림동의 골목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에 또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화수사증은 계속 불을 냈는데 다행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화재를 껐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아마 진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에서는 연속 방화가 됐기 때문에 이 수사를 집중해가지고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네. 뭐 차가 뭐 저렇게까지 지금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네. 왜 나를 찾습니까? 세 번째 방화가 있던 날 지구대로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죠? 26일 날 저녁 26일 날 오후 11시 20분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방림 지구대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왜 나를 찾으세요? 이렇게 딱 왔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방화 시점으로부터 30분 지난 어떤 시점이었는데 평소에 자주 문제를 일으켰대요, 이 용의자가. 네. 그래서 그 김 씨와 수사를 했던 담당 부서 형사과와 이제 구면이었던 관계 때문에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방화범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용의자가 지금 이런 예처럼 지구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고 용의자예요. 그러니까 형사제나 경찰에서 방화가 생긴다 그러면 주변을 탐문을 합니다. 네. 사람 만나고 다니 물어보면 소문이 나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한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탐문 수사 다니니까 소문이 나니까 겁이 나니까 일단은 전화를 해서 왜 날 찾느냐 물어본 거는 내가 범인으로 특정됐는지 아니면은 정확히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전화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겁이 났던 건 맞죠. 네. 용의자가 맞는데 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전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겁이 날 걸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구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김 씨가 결국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그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서 김 씨가 백운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 씨와의 전화를 끊지 않고 자수하라고 설득하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김 씨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는 그 상태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김 씨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3차례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복역한 바가 있고 이번 연쇄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하면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김은배 팀장님. 네네. 그 지구대에 이제 먼저 전화를 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자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자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수로 보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수는 죄를 지은 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와가지고 사실은 자백을 해야 되거든요. 네. 스스로 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이 전화하는 거를 공중전화 박스에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추적한 것 뿐이지 본인이 실제적으로 범죄자 자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수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건지요? 일단 이 피의자 김 씨는 자신이 스트레스가 있어서 뭐 질렀다. 아니면 금품을 돈 안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좀 지연돼서 화가 나서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방화범은요 대부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습벽이 있습니다. 그 습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제 방화를 저지르면서 또 경찰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열받고 이러면 불을 지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찰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변명이나 핑계 같고요. 네. 결국 습벽에 의해서 방화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풀려고 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되는지요? 이게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뭐 앞에 우리 경감님도 계시지만 수사를 할 때 경찰관은 그 피의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네. 되겠죠. 사실 피의자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피의자는 자기의 혐의를 내리기 위하고 자기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겉모술수와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감님이나 우리 변호사님이나 우리 앵커나 우리 기자님 하루에 수천 번씩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절대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범 기간에 똑같은 전조의 어떤 범죄로 지금도 방어했다면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건 엄중 처벌해야 되는 게 맞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봐주겠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 경찰에서도 정말 적법하고 의법하게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 언제나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강하게 처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천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뭐 그렇죠. 사실은 강조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모두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 씨는 이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우리 방화죄가 아닌 방화죄 여러 가지 범죄가 있거든요. 집을 불질렀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 공용 물건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여러 가지 방화죄가 있고 처벌 범위가 다 다릅니다. 아마 이 범죄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될 것 같아요. 차도 건조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네. 일반 차량 방화죄가 성립할 것 같고 세대이기 때문에 뭐 범죄 3개 정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 세대가 하루아침에 지금 타버렸지 네. 않습니까? 이 차주들이 정말 제일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차주들이 김 씨에게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있죠. 네. 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될 것 같은데 뭐 구속되고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김 씨가 자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차량을 갚을 수 있는 비용이 없다면 그렇다면 보험 처리가 된다든지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자차 이런 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간 것이 오히려 지금 제일 걱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